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디언과학학원에서 통합과학 강의하고 있는 강사 서인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6년에 담당하게 된 영파여고는 어떤 식으로 시험을 준비하면 좋을지와 저는 어떻게 대비해 드릴지에 대한 간략한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부터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요. 저는 이 송파의 가디언과학학원 이외에도 3본이라든지 동작 등 여러 곳에서 현재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자이스토리라는 교재, 그리고 이투스북에서 출간한 본 내신 엔제 등 이거 이외에도 좀 다양한 교재들의 검수진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도 이투스북의 연간 검토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은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은 영파여고는 어떤 식으로 통합과학이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대비해 드릴지 단순한 목차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영파여고 통합과학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 이전 학년부터 09년생들부터는 어떤 식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냐면요. 기존 9등급제에서 개편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9등급제는요, 등급이 9개로 나뉘어져서 상위 4%까지가 1등급, 그 아래 7%가 2등급이었어요. 상위 11%까지, 이 두 개를 합쳐서 상위 11%죠. 상위 11%가 1, 2등급을 나눠 가졌다라면요, 개편 5등급제에선 상위 10%가 1등급입니다. 그 얘기는 기존에 1등급 받던 친구, 2등급 받던 친구를 합쳐서 1등급이 나온다는 거죠. 거의 비율이 1% 차이가 나긴 하지만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이거를 영파여고에 대입해서 한번 보면요. 제가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1월이고 아직 여러분들의 학교가 발표가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별 입학 승수를 아직 확인할 수가 없어서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작년에 영파여고의 전교생은 아니고 1학년이죠. 1학년 학생수가 271명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거기에 10%에 해당하는 27명, 27등까지가 1등급을 받았고요. 그 아래는 92등까지가 2등급이에요. 그 얘기는 사실 기존에는 생각해보면 10등, 11등 정도까지가 1등급이었는데요. 10등 정도까지가 1등급이었겠네요. 271명을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바뀐 개편 5등급제에선 27등까지도 1등급입니다. 굉장히 레인지가 넓어졌죠. 사실 1등급을 받기가 조금 수월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내가 실수로 안타깝게 28등을 했다면 나는 1등급에 더 가깝지만 2등급입니다. 1등급에 더 가까운 건 아니죠. 2등급이니까 사실은. 28등과 나는 92등인 친구와 똑같은 등급이에요. 아슬아슬한 2등급, 안정적인 2등급, 뭐 좀 아슬아슬한 2등급, 이제 1등급이 될 뻔하다가 2등급이 된 거, 혹은 3등급이 될 뻔하다가 간신히 2등급이 된 거 상관없어요. 어쨌든 2등급입니다. 28등부터 92등까지가 전부 다 2등급이에요. 이러면은 92등인 친구는 안심일 수 있겠지만 28등한 친구들은 너무 안타깝고 미쳐 날뛸 거 아니에요. 너무 속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반드시 이 27등 안으로, 즉 상위 10%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열심히 더 노력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영파여고 통합과학의 시험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영파여고는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느냐? 영파여고 시험은 100% 객관식입니다. 서술형 문제 출제되지 않아요. 좋죠?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내신 반영 비율을 보면 내신에는 지필과 지필평가, 우리가 중간 기말고사가 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고요. 그리고 수행평가가 있죠. 이 두 개를 합쳐서 내신에 반영이 될 텐데요. 제가 내년에 담당할 통합과학 반이 3개예요. 가락고, 문정고, 영파여고. 3개 중에 영파여고가 가장 지필평가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지필평가 반영 비율이 60%예요. 수행평가가 40%고요. 그 얘기는 시험 한 번당 3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거죠.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수행평가는요, 3번 봐요. 수행평가 3개가 있는데 각각 15, 15, 10 요 정도 퍼센테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 아직
올해 기준은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과 아마 동일하게 갈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수행평가 높은 반영 비율인 15%짜리 2개에 해당하는 게 시험 한 번이니까 시험을 더 잘 보셔야 됩니다. 수행평가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겠지만 다른 학교보다도 지필평가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필평가 더 많이 노력하고 신경 써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시험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느냐? 객관식으로 출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객관식으로 출제된다는 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왜? 내가 열심히 풀어서 맞췄든 찍어서 맞췄든 똑같아요. 점수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찍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내가 찍었는데 운 좋게 맞으면 난 그냥 맞은 거예요. 사실은. 너무 해피하죠. 근데 내가 알겠는데 2개가 너무 헷갈려. 2번 아니면 5번이야. 근데 5번을 골랐는데 2번이 답이야. 그럼 너는 5번, 2번 그래도 둘 중에 하나로 선별했네? 아, 너는 한 반점 정도 줄게. 이런 거 없어요. 어쨌든 5번 골랐으면 틀린 겁니다. 2번 골랐어야 맞았죠. 네. 과정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탁탁 정답을 골라낼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서술형을 여러분들이 쓰기 귀찮아서 사실 혹은 이제 뭐라고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안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서술형의 장점은 부분 점수죠. 내가 정답을 내릴 수는 없어도 이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면 그 아는 거대로 그냥 쭉 써보면은 그래도 선생님들이 아, 얘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아네. 부분 점수 주셨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답을 못 내면 땡 이거죠. 장단점이 있죠. 무조건 객관식이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서술형이 그렇다고 있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좀 각각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따라 장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통합과학 난이도는 어떻게 되냐? 영파여고는 송파 지역 내에서 중하에서 중정도 난이도라고 제가 평가합니다. 제 생각인데요. 전반적으로 다른 학교들을 봤을 때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이 있죠. 보인고라든지 등등 다양하게 보면은 모든 학교를 제가 다 나열해 드리진 않겠지만 어려운 학교가 있는데 영파여고는 사실 시험이 쉬운 편이에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쉬운 편이고요, 사실은. 그렇다면은 출제 경향을 한번 보자면 시중 개념교재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기존에는 애초에 학교에서 교과서를 아예 안 보고 필수 문제집으로 완자를 그냥 보고 완자대로 문제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했던 해도 있고 안 했던 해도 있긴 한데 했던 해도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중 개념교재 아주 대표적으로 완자 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좀 자주 출제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 얘기는 사실 기출, 어려운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완자 문제가 어려운 문제도 가끔 섞여 있지만 실제 어려운 문제집의 문제들보다는 쉬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험 자체가 좀 쉽다 보니까 그리고 시중 교재랑 거의 비슷한 스타일로 출제가 되니까 대비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시험 대비하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험 대비가 어렵지 않으면은 많은 학생들이 잘 볼 거 아니야. 그쵸? 많은 학생들이 잘 보기 때문에 1등급을 받기 위해선 거의 만점을 받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이 틀려도 1개 정도 틀렸을 때 1등급이 나오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1등급은 만점에서 1.5개. 그러니까 운이 좋다는 것보다는 시험이 조금 평소보다 어렵게 나와서 평균이 조금 내려가면은 1등급 것이 한 2개 틀린 친구들까지 1등급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의 이제 1개까지 틀렸을 때는 1등급일 것 같은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2개 틀렸을 때는 1등급이 될까 안 될까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만점을 향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1.5개까지 괜찮아요. 1개 틀린 것까지는 1등급이래. 그럼 나는 1개만 틀려야지. 이렇게 공부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점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만점을 받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통합과학 수업을 준비했고 어떻게 대비를 해드릴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어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과 통합과학 공부하게 될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수업 교재는요, 제가 열심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서인우의 코어라는 개념 교재가 있고요. 또 열심히 작업 중인 서인우의 노트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서인우의 코어는 개념 교재예요. 개념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 교재고요. 서인우의 노트 같은 경우에는 교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저의 판서를 그대로 옮겨 담은 노트거든요.
그래서 저의 판서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노트인데요. 표지가 똑같은데 세트 개념으로 해서 표지가 똑같은데 얘는 훨씬 두꺼울 거고 얘는 훨씬 얇을 거라서 헷갈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둘 다 지금 현재 촬영 시점이 1월 20 며칠이죠? 1월 20 며칠인데 아직 작업 중입니다. 네, 여러분들 3월에는 짠 하고 받아볼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요. 혹시 둘 다 작업 중이고 제가 생명과학 교재도 쓰고 막 하다 보니까 얘까지는 완성이 안 될 수 있어요. 3월에. 그런 경우에는 얘는 매주 교안으로 제가 뽑아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얘는 제가 3월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깨뼈를 갈아 넣든 제가 막 밤을 새서라도 반드시 완성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각각 한 번씩 살펴보면요. 서인의 코어 개념 교재는 일단 당연히 개념에 대한 상세한 서술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탐구라든지 혹은 통합과학에서 나오진 않지만 학교에서 이런 것까지는 소개해 줄 수 있어 싶은 발전 개념들 혹은 심화 개념들까지는 제가 교재 안에 수록해 두었어요. 그래서 혹은 이전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빠졌거나 하지만 교육과정이 바뀌었다고 학교 선생님들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교육과정에 있던 내용들을 간혹 가져와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약간 많이 설명하실 것 같다, 필요할 것 같다 싶은 내용들은 제가 담아놨고요. 혹은 2학년 때 배울 내용인데 좀 알아두면 좋겠다, 혹은 여기까지 설명할 수도 있다 싶은 것도 넣어놨습니다. 알차게 교재 구성하고 있고요. 문제도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있습니다. 스텝 1은 이제 뭐라 써져 있죠? 보이나요? 런치존이라고 해서 여기는 간단한 OX 문제라든지 혹은 빈칸 채우기 문제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스텝 2는 오르빗존이라고 해서 기본 문제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완자 정도의 문제, 제일 흔한 개념 교재가 완자죠. 완자 정도의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는 제가 스텝 3, 스텝 4는 넣어놓지 않았는데 스텝 3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뭐 교육청 문제에 나왔던 거라든지 그런 것들도 넣어놨고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 위주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거기가 갤럭시 존이고요. 그 다음 스텝 4가 유니버스 존 해서 런치, 이제 로켓 발사부터 오르빗, 궤도에 올라서 갤럭시, 은하로 왔다가 이제 유니버스, 우주까지 가는 이러한 단계로 교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스텝 4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금 단원 자체가 쉬운 단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통합과학 1의 1단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거의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 어려운 문제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스텝 3까지만 있고 대부분의 단원은 스텝 4까지 구성하려 하지만 너무 쉬운 단원들은 스텝 3까지만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해당 교재는 서인우의 노트입니다. 이거는 저의 필기를 그대로 옮겨 담은 노트 형식의 교재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판서 한 판 정리입니다. 제가 판서를 조금 잘 하는 편이에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판서를 하는데 한 판에 딱 보이게 정리를 해드릴 건데 저의 판서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판서를 좀 깔끔하게 하는 편이다 보니까 판서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좀 아쉬워요. 요것보다 더 잘하는데 이거는 시험 대비 때라 좀 급하게 썼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휴대폰에 있는 좀 제대로 찍힌 판서 사진이 얘밖에 없어서 얘를 넣어놨습니다. 더 잘합니다. 여러분들 수업 들어보시면 더 판서를 깔끔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습 영상 같은 경우도 매 수업 복습 영상이 제공됩니다. 수업했던 거는 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현강에서 촬영한 강의가 업로드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제가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둘 다 제공해 드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면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발송해서 복습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 드리는데요. 두 강의 같은 경우 현재 제작 중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해당 사항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요거 서인우의 코어 통합과학 1과 2학기 되면 2 이렇게 받아볼 수 있겠죠. 네. 얘는 왜 가져왔냐? 그냥
자랑 한번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썸네일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네, 열심히 만들어서 자랑 한번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복습 테스트는 매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시험지가 사실 잘 보이진 않죠. 네, 열심히 복습 테스트도 한번 볼 거고요. 누적해서 보기도 하고 바로 전투차 걸 보기도 하고 막 계속 랜덤으로 언제 갑자기 누적으로 볼지 모르게끔 이런 식으로 복습 테스트를 볼 예정입니다. 자, 24시간 카카오톡 Q&A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공부하다 보면 질문할 내용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 내용들은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질문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답변해서 드리도록 할 거예요. 제가 꼼꼼하게 이선진 이래서 틀리고 이선진은 이래서 틀리고 이선진 이래서 맞고 이런 걸 서술해서 보내드리지만 그럼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텍스트로 봤을 때는 요즘 숏폼의 세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텍스트로만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이패드로 영상을 찍어서 촬영하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스튜디오에 있는 경우에는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돼 라고 안내를 풀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풀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이건 저만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일일암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일일암기 프로그램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해당 내용, 그 날에 해당하는 내용을 딱 판서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 이렇게 공부했어요. 나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인증해 주는 거예요. 이걸 24시간 내에 인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과학 과목이라는 특성상 약간 사실 고등학교 과학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중학교 때보다 훨씬 중요한데 그거를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처럼 과학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보려 하고요. 저랑 수업할 때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보고 숙제도 이제 오후 수업이면 수업 있는 날 오전에 하거나 혹은 그 전날 밤에 하면은 사실 일주일에 과학을 접하는 날이 너무 적어요. 과학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끔 과학을 여러분들이 매일 공부하는 과목이 될 수 있게끔 친숙해지게끔 내용이 그래서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암기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인증하면서 공부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작년에는 매일매일 진행해 보니까 사실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매일매일 한다라는 게 이제 어떤 날은 수행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뭐 다른 좀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방학 시즌 같은 경우는 여행 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막 하여튼 다양하게 있어서 이유들이 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매일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이틀에 한 번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틀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과학을 일주일에 4번 이상 접할 수밖에 없게끔 제가 과학에 대한 노출을 좀 많이 시키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제 간단한 소개는 마쳤고요. 수강 후기 한번 보면은 어떤 점을 제 수업에서 좋아해 주냐 보면은 필기 정리를 잘해준다 라는 내용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원과 구별되는 노트 필기가 있어서 좋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필기를 좀 판서를 잘 하는 편이라서 아이들이 이제 필기에 대한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보면은 일일암기에 대한 얘기가 있죠. 여기도 데일리 암기 같은 경우 이런 데일리 암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일일암기 프로그램이 사실 조금 수강 승수가 저도 늘어나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누가 제출했고 안 했고를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거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아이들이 기억을 해오는 정도, 그 다음 수업 때 기억해오는 정도라든지 시험 점수 이런 거에서 차이가 좀 크게 나다 보니까 끝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리고 보면 지엽적인 문제들까지도 제가 많이 다뤄주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단순한 개념뿐만 아니라 좀 지엽적인 내용이더라도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셔서 공부에 도움이 된다 라는 내용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사실 이 모의고사에서 100점 맞은 친구도 있는데 100점 아니고 50점이죠. 50점이 만점이니까 50점 맞은 친구도 있는데 제가 한 개 틀린 친구 걸 가져온 이유가 제가 좋아하는 수강욱입니다. 언제부터 과학이 이렇게 쉬웠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수강후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공부를 하면은 과학이 쉬워질 수 있게끔 자,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저의 수업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일요일에 가디언 과학학원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요. 오전 10시 타임, 2시 타임, 오후 6시 타임 이렇게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 세 타임이 각각 가락고, 영파여고, 문정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다 확정됐는데 언제 어느 학교가 배정이 될지는 아직 미정이에요. 제가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정이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업로드 될 때는 이미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미정입니다. 네. 이건 어떻게 정할 거냐면 여러분들 문의를 주는 대로 영파여고 학생들 문의가 오전 10시에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문의가 많다면 오전 10시에 개강할 거고요. 문정고 같은 경우에는 뭐 오후 6시에 개강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다. 오후 6시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다면 이때 개강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좀 유동성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이렇게 저는 수업을 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 앞뒤로 여러분들 혹시 모르는 게 있어서 질문하고 싶다 그러면 앞뒤로 클리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저한테 이 사이에 시간에 올 거면 카톡만 하나 보내주시고 언제 저 오늘 뭐 1시 반에 올게요. 1시에 올게요.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때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의 같은 경우에는 가디언 과학학원 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이제 문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수업에서 만날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럼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수업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